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압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정말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상규명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산 넘어 산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대표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예, 요즘 뭐 많이 그 방송에 인터뷰 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 17건 뭐 구체적인 이런 그 수치까지 나오고 그랬는데요. 확인된 사건의 숫자인 것인가요? 이번에 그 정부 합동조사단이 그 발표한 숫자고요. 그거 외에. 그것보다 더 많다. 이제 정부 조사단에서도 연행 과정이나 이런 데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다수 있었다. 수십 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그럴 거라 보고 있고요. 공동 조사단에 조사한 게 조사권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법적인 게 아니고 정부 TF에서 조사한 거고요. 여러 가지 그 피해자들 면담도 불충분했고 가해자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이런 한계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단서는 미국의 미 국방정보국의 비밀문서 그 당시에 네네. 거기에서 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신군부가 신군부 지휘부가 광주 시민들을 베트남전의 베트콩처럼 여겼다. 이런 그 비밀문서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네네. 신군부 지휘부 전두환, 노태우, 정우영 이런 사람들이 또 실제 베트남에서 실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광주 시민들을 외국인처럼. 네네. 전라도 광주를 외국 당처럼 여기는 신군부의 사고가 반영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런 군인들의 행태를 묵인 방치했다. 자기 나름대로 군인들의 사기 또 적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묵인하고 방치했다 그런 상황들을. 네네. 그래서 이런 잔인한 행태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를 은폐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묵인, 방치, 은폐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 배경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 배경인데요. 실제로 피해자의 목격자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이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군 주둔지, 군 이동 경로에 따라서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그때 당시에 시위가 있었을 때 도심부에서 점차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군 작전의 동선이 일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죠. 피해자들이 진술에 의하면은 군이 있었던 이동 경로에 따라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을 그 당시 이제 보안사 요원들이 있겠죠. 네네.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과 성고문까지 이런 행위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행태들은 참 방송에서 말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 기록 발표에 의하면 유방과 성기에, 여성들의 가슴과 성기에 자창, 칼에 베인 상처를 자창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기록들도 발견됐다 이거예요. 광주지검에서, 당시 광주지검에서 시신을 검시하는 조서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5.18 때 병원에서 의료활동 기록에 그런 게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나 당시에 여성들에 대해서 계엄군들이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잔인한 범죄가 자행됐던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군부가 다시 정권 찬탈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생각했던 것이고 네네. 하나의 전쟁 상황으로 얘기했다. 이런 배경이 그런 행태를 나온 것이고 실제 무장한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쟁 상황으로 그리고 광주 시민들을 우리 국민이 아닌 적으로 보고 폭도로 보고 이렇게 행태를 저질렀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런 성폭행들이 가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기록에 의거한 것 말고요. 의원께서 직접 피해 당사자들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예, 그런데요. 네네. 예, 아주 여성들 성폭행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예. 특히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고 모두 그분들이 세상을 피해서 살고 계십니다. 예. 또 사실을 숨기고 살고 계십니다. 네네.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기 싫다, 말하기 싫다 이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인들이나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승려가 되기도 하고, 네네. 그 세상을 피해서 지금 또 정신병으로 지금 그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예. 가정이 거의 파탄됐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힘들어지고요. 네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폭행 후 출산해가지고 애를 복지원에 맡기고, 네네. 뭐 이런 거 30년째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있고, 혹은 성폭행 후 6년 후에 이제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그게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진실이 예. 밝혀져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면 예. 그분들에 대한 사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네네. 진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구제하는, 또 권리를 회복하는,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하려면은 그 주체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2월달 법이 통과돼서 9월 14일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9명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다른 정당들과 국회의장은 추천을 6명은 완료를 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만이 진상위원을 3명을 추천을 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출범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뭐,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했던 지만원 씨 추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말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네네. 지만원 씨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정말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 당사자고 주범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5.18에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벌금을 2차례나 선고받고 한 분인데, 네네. 이런 부분을 조사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분은 조사를 받아야 할 조사 대상입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지금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의도가, 그런 지만원 씨를 추천하는 건 뭐 일부 의견이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 그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우리 당 사정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천 사실 아니다고 언급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한국당이 계속 추천 안 하거나 지연되면은 진상규명위원회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명이라도 개문 발차하자. 대통령께서 다른 당이 추천한 6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네네. 사무실도 없고 조사관도 임명하고 몇 개월 걸립니다.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네네. 시작을 하자는 거고요. 한국당 추천 목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다른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일에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에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그 사람들을 받아 추천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꼭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서 추천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자기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당의 태도는 이걸 장기 표류시켜가지고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개문 발췌하자. 또 한국당은 이제 다른 외부의 추천을 의뢰받아서 위원들을 추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5.18 그 명백한 진상 규명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미 이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보고요. 네네.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게 한 사람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이건 삼척 동자도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최근에 나온 언론에 보도된 50 전사에도 보면은 그 발포명 자유권 발동을 여러 그 군인들이 모여서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이었다 하는 것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전두환 씨가 발포하고 배후에서 그런 학살 행위를 조종했다는 것을 매듭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요,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가해자라는 것이 본인이 나타날 일은 없고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네, 가해자를 찾는 일과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법에 따라서 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방법, 그 동행명령 제도나 또 고발 수사 요청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가해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이번에 정부 조사단에서도 그 성폭행이 일어난 군부대 이동 경로에 따라서 군부대들이 이제 명시가 돼요. 예. 무슨 부대다는 부대까지는 명시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부대 내에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가해자를까지 추적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나서고 계시는데요. 그 의원 쪽으로 직접적인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광주이고요. 네네. 또 광주 시민사회나 또 통해서 계속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 성폭행 부분은 그분들이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있고 네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분들이 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른바 2차 피해 같은 걸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네네. 조사관들 또 여성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예예. 그런 절차들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예.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독재 체제 하에서 해외의 사례 같은 경우도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처벌 문제인데요. 네네. 지금도 공소시효가 걸려가지고 가해자가 확정돼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 나치 범죄 처벌은 그 기간 동안, 나치 집권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시켜버려요. 예. 법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소시효 특례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집단 학살이나, 네. 헌정 질서 파괴 행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이런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행위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법을 제정한다 할지 네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를 적용해서 내란 행위의 연장선으로 네네. 내란 행위의 실행 행위나 과정으로 그런 성폭행 행위를 봐서 처벌을 한다 할지 하는 방안을 네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